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헌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컨텐츠의 인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남다른 해석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종원 앵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네, 저 최근 들어 많이 봤어요. 덕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요? 사실인가요? 네. 제가 감히 덕후라고 했다가 네.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요즘 좋아는 합니다. 네. 자, 저도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이 남다른 해석에서는요. 애니메이션 열풍, 특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 컨텐츠 산업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노가영 작가와 함께 깊고 넓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작가님 오신다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글로벌 기업에서 전략 리더로 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기업에서 좀 어떤 활동 하셨는지 소개 저는 이제 부탁드립니다. CJ 그리고 이제 KT SK텔레콤에서 이제 계속 그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극장도 있을 수 있고 텔레비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OTT까지 다양한 어떤 IT 진화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 전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하신 분 네.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네. 빨리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 슬램덩크가 3년 전, 2023년이었나요? 엄청 네. 유행했는데 이게 다시 극장에 걸렸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이게 이미 내용도 많이 알려져 있고 OTT에도 올라와 있어서 그때만큼 흥행이 될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네. 이제 한국 극장에서도 이제 3년 전에 490만 명이면 정말 압도적인 흥행이었고, 그렇죠. 당시 왜 농놀 열풍이라는 네. 그 신조어가 막 저희끼리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었었는데, 그게 뭐죠? 농구놀이의 준말입니다. 아, 네네. 농구놀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작은 뭐 너무 다 알려졌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2천만 부의 이제 만화책이 팔렸고요. 네. 그렇게 지금 압도적인 레전드한 어떤 컨텐츠인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사실 올타임 레전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네. 올타임 레전드라서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개봉하더라도 조금 기본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수관이라고 하죠. CGV 아이맥스, 그다음에 뭐 돌비 시네마, 이렇게 광우 시네마 이렇게 특수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2025년 작년에 한국 영화 산업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 흥행을 했었고 네. 이 원작을 모르는 어떤 1020 또는 2030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다른 측면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025년 한국 박스오피스를 보면은 전체 1등이 귀멸의 칼날이고요. 네, 5위는 체인소맨입니다. 그러니까 탑5 안에 일본 애니가 지금 2편이나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냥 덕후들만 좋아하는 서브컬처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좀 넘어섰죠. 네,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정을 하자면 네. 계속 귀멸의 칼날이 박스오피스 1등을 하다가 네. 연말에 주토피아 2가 개봉하면서 1, 2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조금 정리하자면 실은 작년에 극장 산업 관객 수가 1억 600만 명이었기 때문에 네. 전년 대비에도 14% 정도가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팬데믹 바로 직전이었죠. 2019년이랑 비교해버리면 실은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뚝 떨어져서 네.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쪼그랐던 극장 산업에서조차도 작년에 박스오피스 탑10에서 이제 2편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네. 그게 이제 덕후 앵커님이 다 보셨다는 덕후 된 건가요? 네. 귀멸의 인정. 칼날 네. 그리고 이제 체인소맨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귀멸의 칼날은 조금 또 체인소맨이랑 다른 측면이 뭐냐면 역대 한국에서 개봉했었던 모든 한국 컨텐츠에서 실사와 애니메이션 두 개 합치더라도 이제 1등을 지금 귀멸의 칼날이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사실 딱 이게 아마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 분들이 딱 보시면 역대 1등 뭐 약간 러브레터 그다음에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들 딱 네네.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 레전드한 작품들을 싹 이제 갈아치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서브컬처 그러니까 소집단 문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금 민망해진 상황이 된 거죠. 네네. 서브컬처라는 게 소집단 문화라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문화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본질의 어떤 정체성과는 조금 특이한 어떤 네. 본인의 어떤 스타일로 이제 스타일의 어떤 집단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뛰어넘었다. 네. 아, 네. 자, 그럼 여기서 일부 매니아층의 기호를 넘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건 농구뿐이었어요. 네, 아주 엄청난 흥행을 네. 불러일으켰던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왔는데요. 네, 최근 흥행한 작품들을 보면은 과거 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흥행작들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이 아이가 나왔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네,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던가. 네. 센가치로도 네, 있고요. 저도 네, 네. 너무나 좋아했는데 사실 지금 유행하고 흥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두 작품을 보면 가족 모두가 같이 관람을 가능하고 약간 그렇죠. 따뜻한 어떤 감성형 애니메이션이 약간 흥행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팬덤이 엄청 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다크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19금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 잔혹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직관적으로는 그 강한 날카로운 취향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 접근성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 같은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일본에서 원작 만화였다가 네. 이게 TV형 애니메이션을 갔다가 이제 극장 영화까지 이렇게 이어진 경우인 건데 모두 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지금 넷플릭스에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두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8년 정도부터 넷플릭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넷플 탑10 랭킹에 얘가 들어가 있네? 포스터는 좀 세. 약간 잔혹해 보여. 근데 그래도 검증된 작품인가 보다. 그리고 보면 재미있구나. 약간 굉장히 안전한 선택지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이게 넷플 탑10에 저희가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탑10 랭킹에 올랐어. 찍어 먹어봤더니 맛있어. 그러면 이제 사전 학습이 되고 그러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이게 극장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구조를 지금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연결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아펙 총괄 대표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시청자들은 대세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그렇죠. 넷플릭스 탑10 랭킹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집단이 바로 한국이다. 약간 이런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어떤 그냥 굉장히 센 취향의 컨텐츠들이 넷플릭스가 시리즈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극장 소비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좀 신기한 게 넷플릭스 순위에 항상 일본 애니메이션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누군가 그걸 올리는 수요층이 있어서 올라갔다는 뜻인데 네, 네. 이게 순환을 하는 거군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근데 이 구조가 진짜 맞는 게 저도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1등 했네? 한번 맞아요. 볼까? 하고 보고 말씀해 주셨듯이 재밌네? 하면서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보죠, 그렇게 또 되면은. 알고리즘이 다른 애니메이션 가져다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알고리즘도 데려다 주고 한 편 보면은 또 다른 애니메이션도 보고 싶고 이렇게 줄줄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이 환경이 관객 취향까지 좀 바꿔 놓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취향을 바꾼다기보다는 나도 몰랐던 뇌 취향을 스스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여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점 자체가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저희가 오프라인 대면이 안 됐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증상이 조금 가속화된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박스오피스 1등 500만, 700만 막 가고 TV 시청률 10%쫙 가고 약간 이러다가 이제는 나 이런 거 좋아했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추천하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약간 네. 이러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취향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률과 박스오피스에서 약간 내 관심사와 이 취향 자체가 나의 어떤 본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덕후층이 조금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네. 약간 앵커님처럼 찐덕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찐 덕후 됐어요. 찐 덕후 됐습니다. 하더라도 네. 약간 준 덕후들이 스스로 주위에서 보면 네. 스스로를 조금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진짜 불과 지금 한 10분 전의 일인데 출연자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모 땡땡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아, 본인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네. 귀멸의 칼날의 모든 캐릭터들의 피규어를 방에 전시해 놓으신 거를 본인의 인스타 피드에 올리신 걸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좀 이따 분이요? 나오실 모 건데. 땡땡 변호사. 땡땡이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약간 순식간에 저는 실은 그 덕후에 대해서 약간 커밍아웃을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아. 스스로를 약간 지금 드러내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더 이상 덕후가 숨지 않는다. 네. 네. 나오셔도 됩니다. 양지로 나오는 저야말로 지금 네. 강제 커밍아웃을 당한 것 같은데 뭐 네. 예,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이 영화 산업이 작년에 많이 다운이 됐고 맞습니다. 특히 네네. 한국 영화를 보면 뭐 어떤 분은 2025년이 한국 영화 최악의 해였다라고도 맞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인기를 끄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주어를 한국 영화로 좀 바꿔보면 왜 일본 영화는 이렇게 흥행을 하는데 한국 영화는 특히 지난해에 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 영화 산업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모두 이제 이미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국 영화가 제작과 투자 시스템이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선순환을 하지 네. 못해서 기본적으로 실은 제작 편수와 유통되고 있는 편수 자체가 좀 급감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중요한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2026년에는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아, 이건 약간 조금 네. 무거운 담론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은 한국 영화의 어떤 이 조금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타 국가의 어떤 컨텐츠들이 다양성이 조금 발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조금 우리가 뭐 흔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우리의 시청액대를 쫙 재편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게 말하자면 그 인류가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좀 지배당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네. 저희가 네.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자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계열의 컨텐츠가 정말 고구마 줄기캐듯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걸 보다 보니까 나는 덕후가 아닌데 디깅을 할 수밖에 없는, 디깅을 하기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저희한테 떠먹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굉장히 어떤 컨텐츠의 어떤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 예. 사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몇 년 전만 해도 노제팬 운동도 있었고요. 네네네. 뭐 일본 콘텐츠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조금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긴 하지만 1998년에서 99년도 이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대중문화가 한국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실은 뭐 저희 대학교 때이긴 하지만 굉장히 몰래 소비하고 덕후들이 약간 음지에서 비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진짜 찐 덕후들만이 볼 수 있는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개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송, 뭐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1999년에 이와이 슌지 감독의 이제 러브레터. 러브레터. 정말 오겐키 데스까? 네. 아, 이거, 예. 그것만 안 하시길 바랬는데 해버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군요. 할 수가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러브레터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일본 콘텐츠가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구나. 약간 이 러브레터가 좀 아이콘 같은 작품이 된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저는 예전에 숨어서 즐기던 덕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말하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네. 근데 왜 하필 지금이 숨어있던 덕후들이 이게 탁 세상에 나온 걸까요? 이게 또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빅테크 서비스들 우리가 또 구글, 넷플릭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놈의 알고리즘. 알고리즘. 그놈의 네. 알고리즘. 그러니까 네. 덕후들이 이제 목소리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뭔가에 푹 빠져. 그러면 되게 외롭고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좋아해야 됐었던 네.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이게 이 SNS와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나의 취향이 공중에서 덕후들의 취향이 공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이제 이게 뭐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막 붙는 거예요. 막
막 붙고 이게 똘똘 뭉치고 이게 덩어리가 되고 하면서 실은 이제 목소리 이렇게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땡땡땡 덕후야라고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소속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붙고 이게 똘똘 뭉치고 이게 대화가 되고 밈이 되고 커뮤니티화 되면서 이게 대중문화를 다시 움직이는 약간 원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 브랜드들이 너무 이들을 이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네. 불경기 때 돈 쓰는 사람이 덕후들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계층이군요. 네. 일반 대중들은 불경기 때 주머니를 닫습니다. 근데 이들은 네. 이제 주머니를 지금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 굿즈도 사고 아까 극장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소비의 어떤 주력 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기업과 브랜드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상품과 브랜드와 영화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인 마케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덕후들이 더 모이고 더 쓰고 더 말을 하는 어떤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네.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네. 음지에서 정말- 제 얘기였나요? 네. 많은 걸 아니, 배우고 저는- 갑니다. 네. 방금 이 네. 불경기에 돈 쓰는 거 덕후들밖에 없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최근 산업이나 뭐 브랜드들에서 네. 어떤 이 사례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본방송 하기 전에 아까 이제 덕후 앵커님이랑 같이 저희가 유튜브 예능 이야기 저희가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실은 김태호 PD가 유튜브에서 공개된 식덕후라는 네. 예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예고편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최강록 셰프님의 덕후 기질을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캐릭터로 활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그 덕후의 어떤 취향이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 컨텐츠를 브랜딩하고 이거를 메인 예고편의 테마로 활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덕후나 오타쿠가 약간 조금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시대로 조금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지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관광에도 엄청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특히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했을 때 네네. 이 슬램덩크에 나온 장소를 찾아서 일본 여행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약간 네네. 열풍이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관광 산업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이런 문화의 대향연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옛날 겨울 연가 때까지 거슬러 가자면 춘천이죠, 춘천. 네, 네. 너무 이제 옛날이긴 한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극단적으로 이렇게 양극화해서 저희가 말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막 이렇게 소셜로 바이럴을 해서 팬덤 커뮤니티가 확 만들어지고 네. 사실상 지갑을 여는 거는 willing to pay 하는 거는 오프라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극장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그게 케이팝 산업 자체도 그렇고 네. 방금 이 컨텐츠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그 곳을 방문해서 거기서 또 관광 오프라인에서 돈을 쓰는 약간 이렇게 네. 또 이 컨텐츠의 세상 디지털 세상과 그리고 이 오프라인 돈을 쓰는 세상이 조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질문은 제가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수상하면서 했던 발언이 미국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막을 놓고 1인치 자막이라는 장벽 때문에 특히 미국인들이 이걸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 참 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네. 제가 그럼 마저 하겠습니다. 이 네. 몇 년 사이에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또 미국에서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좀 자막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K 컨텐츠나 유럽 컨텐츠를 실은 영어권의 어떤 시청자들이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굉장히 멋있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게 네. 정말 어록이 됐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할인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문화적 할인이라는 거는 한 국가의 문화, 언어, 정서가 다른 문화권으로 갔을 때 그 수용도가 뚝 떨어진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지금은 역전하고 있다. 왜? 또 결국에는 빅테크 서비스들과 이 디지털 세상의 어떤 커뮤니티, SNS, 유튜브가 이 문화적인 할인, 이 디스카운트를 역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실은 봉준호 감독님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2020년이니까 네. 벌써 또 5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랬죠. 그 사이에 실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에이미상 70년의 역사를 최초로 뒤집고 에이미상 역사상
영어가 아닌 국가의 언어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70년 역사를 뒤집고 최초로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어떤 문화적 할인이 좀 역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로 K-드라마 보고 유튜브로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드라마도 보고 약간 이런 어떤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노가영 작가님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딱 1분 후에 빅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